예, 이번에는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상속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상속은 뭐냐면 기존에 작성된 코드를 새로 다 짜지 않고 기존에 작성된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또는 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어떤 이제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에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능들을 다 작성하고 또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성된 기능을 코드 추가하지 않고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상속을 쓰는데요. 자, 어떤 이제 클래스가 있을 때 이 extend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어떤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extend하고 쓰게 되면 이 클래스의 기능을 이 자식 클래스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상속 개념입니다. 기존의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모든 멤버를 상속받는데 단 프라이빗은 원래 안 된다고 그랬죠.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사용 못하니까 안 되고요. 당연히 생성자도 상속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성자는 그 클래스의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안 되고 프로텍티드가 붙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텐즈를 할 때는 모든 클래스 여러 개를 상속받을 수는 없고요. 자바에서는 한 개만 허용을 해놨어요.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한꺼번에 다 상속받는 거 그럼 좋겠죠. 근데 그러면 너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커지니까 자바에서는 한 개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막아놨습니다. 이거를 다중 상속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받은 클래스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person이란 클래스가 있어요. person이란 클래스의 기능을 상속받아서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고 이게 자식 클래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즈어 관계라고 하는데요. 학생은 사람이다 말이 되죠. 근데 반대로 사람은 다 학생은 아니잖아요. 학생은 사람이다 맞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뭐 회사원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person 클래스 상속받아서 뭐 회원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모 클래스가 이제 오른쪽에 가고 이걸 이즈어 관계라고 해요. 이즈어 관계랑 좀 비슷한 말이 이제 해저어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함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카라는 자동차 정보를 저장하는 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또 기존에 이제 뭐 라디오 클래스, 엔진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클래스들을 이게 포함시키는 거, 이거 이제 포함 관계라고 하고요. 상속은 아예 익스텐즈를 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에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11개의 메서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기능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속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오버라이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전에 우리가 오버로딩은 좀 들어봤었죠. 공부를 했었죠. 같은 클래스 안에서 함수 이름이 똑같은데 파라미터가 틀려서 매개 입력 전달되는 값,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용이 틀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클래스에서 이름이 똑같은 함수를. 그게 오버로딩이고,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기법이에요. 일단 실습을 하면서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디스가 있었고 디스 괄호가 있었죠. 디스하고 디스 괄호가 차이점이 뭐였죠? 디스는 현재 클래스의 현재 객체의 시작 번지값을 가리키는 말하자면 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현재 객체 시작 번지값을 가리키는 변수. 이 디스를 점을 찍고 변수나 함수로 호출할 수 있었죠. 근데 디스 괄호는 뭐였죠?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현재 클래스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디스 괄호를 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속 관계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 슈퍼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슈퍼 괄호라는 키워드가 나타날 거예요. 디스가 이제 그거 시작 번지값을 가리키는 변수였고요. 슈퍼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이제 상속을 받으니까 내 변수인지 부모 클래스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슈퍼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익스텐즈, 상속받아서 뭐 베스트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모 클래스에도 네임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 자식 클래스에도 네임 변수가 똑같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슈퍼점 네임 하게 되면 이 부모 클래스의 변수를 가리키고요. 그냥 네임하면 현재 내 클래스의 네임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멤버를 구분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슈퍼입니다. 슈퍼 괄호는 역시 또 이것도 생성자를 호출하는 건데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것이 슈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패키지라는 게 있었죠. 패키지는 자바에는 거의 한 17,000여 개의 내장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 디렉토리에다 모아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브 디렉토리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무슨 클래스가 무슨 디렉토리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컴파일러가 참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무슨 클래스를 어느 디렉토리에 묶을 것인가, 그게 이제 패키지였죠. 그럼 만약에 스캐너란 클래스는 java.util이란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 그럼 얘를 이제 참조하려면 이런 명령어로 써야 참조할 수 있죠. 근데 java.lang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를 안 해도 됐었죠. 스트링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요. 자, 먼저 student라는 클래스를 패키지를 먼저 만드실까요? ch09 패키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ch09 거기다가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student 클래스에 이름, 학번, 전공, 학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 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고요. 인풋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일단 프로텍티드가 있는데 프로텍티드를 빼고 해볼게요. 먼저 프라이빗으로 일단 해볼게요. 변수는 다 프라이빗으로, 기본 생성자는 코드가 없더라도 써놓는 게 좋아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출력 함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 학번, 전공, 학년을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기본 생성자는 아무 코드가 없더라도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는 게 에러가 덜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수 값들을 전달받기 위한
객체를 만들면서 바로 집어넣기 위해서 스튜던트 클래스 생성자를 또 만들었고요. 이건 출력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를 이제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장학금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장학금 정보 관리할 때 앞에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학생 이름, 학번, 전공, 학년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금 정보를 관리할 때 얘네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쓰지 말고 이 코드를 활용해 보자 이거죠. 그게 이제 상속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이름은 스칼라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익스텐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정보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한다.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데요. 예, 스칼라라고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씁니다. 예, 지금 장학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요,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싶어요. 이름, 학번, 전공, 학년, 장학금 종류, 금액 해서 이걸 다 만들어야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학생 이름, 앞에 썼던 거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예, 이름, 학번, 전공, 학년, 그 다음에 장학금 종류, 카테고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금액은 mone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4개의 값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그거를 또 쓰지 말고 코드가 중복되니까 빼고요. 재사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얘를 빼고 이렇게 하면은 학생 클래스에 만들었던 기능들을 여기서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코드를 재사용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키워드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 다시 가볼게요. 근데 프라이빗은 어차피 상속을 받아도 못 써요. 외부에서 접근 못 해요. 네, 그래서 프라이빗은 안 되고 프라이빗이 아닌 내용들은 다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성자도 클래스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이 생성자도 상속이 안 돼요. 예, 그것 빼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고 얘네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뭐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면 얘네들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2개를 추가했고 나머지 기능도 추가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드린 노트에는 지금 input 함수를 만들었는데 input 함수를 일단 사용하지 않고 프린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만 사용해 볼게요. 자, 근데 얘네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라는 게 여기 얘네들을 쓰고 싶은데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get 메서드를 써야 되는데, 자, 이거 살짝 좀 수정할게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못 쓰잖아요. 카테고리랑 머니는 현재 클래스 기능이니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프라이빗이라서 못 씁니다. 자, 우선 여기를 프로텍티드로 바꿀게요. 프로텍티드, 이걸로 변수 4개를 바꿉니다. 예, 프라이빗 변수 4개를 프로텍티드로 바꿨고요. 이거 뭐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없다면, 익스텐즈 스튜던트가 없다면 여기는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현재 클래스엔 이런 변수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가 있어서 붙어서 됐는데, 자, 근데 프로텍티드가 아니라 그냥 프라이빗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서드를 또 제공해야 됩니다. 게터 세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프라이빗으로 다시 돌릴게요. 다시 4개를 돌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터 세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터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게터만 만들려고 합니다. 4개 게터만. 자,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소스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클릭하고요. 예. 자, 우리 이거 다 만들 필요가 없이 게터 세터는 선택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만.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버튼에 보면 Select Getters가 있습니다. Getters 눌러보세요. 그러면 get만 쫙 선택이 되죠. Setters 누르면 Setter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Select All 하면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예, Deselect All 하면 다 해제가 되는 거고요. 예, Select Getter만 해서 Generate 할게요. 그러면 Getter들만 4개가 쭉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호출하면 되겠죠.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getName 함수니까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getNum, getMajor, getYear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근데 getName, getNum, getMajor, getYear가 현재 클래스에 없거든요. 근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랑 머니 변수는 현재 내 거니까 그냥 함수 필요 없이 바로 접근되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가 이제 우리가 스튜던트 만들었고 스칼라 클래스 만들었고요. 그럼 스칼라 클래스를 사용하는 스칼라 유즈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고요. 메인 메소드 만들고요. 자, 우선 절차가 들렸군요. 네, 스칼라 만들고 그냥 지금 입력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냥 프린트만 하면 빈 값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실행해 보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상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값을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값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이고 학번이고 전공이고 이게 장학금 종류고요. 금액 500만원. 네, 이런 식으로 이 값을 보내서 찍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앞에 클래스에는 우리가 이 스칼라 클래스에는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런 생성자를 만들고 지금 앞에 스트링 4개, 마지막에 인트가 있는 5개짜리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예, 생성자를 추가하러 가겠습니다. 스칼라 클래스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생성자를 추가할 텐데요. 예, 순서대로 제가 적어드린 순서대로
자, 이렇게 지금 5개가 필요하겠죠. 이름, 학번, 전공, 장학금 종류, 금액. 근데 이 앞에 이 4개는 얘는 현재 클래스에 보내면 안 되고 스튜던트 클래스에 보내야 되는 정보고요. 2개, 카테고리하고 머니는 현재 이 스칼라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이제 저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2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 앞에 4개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일단 이 2개만 먼저 여기 저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저장했고요. 예, 지금 현재 클래스는 카테고리 변수랑 머니 변수가 있어서 잘 문제 없이 보냈는데 문제는 얘네들 4개 이거 보내는 게 조금 애매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생성자에다 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스튜던트 클래스 잠깐 가보시면은 이런 생성자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다 세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게터만 만들었는데 세터들도 4개 만들어서 여기서 세터를 호출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또 코드가 4줄이 되고 길어지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기다가 스튜던트에다가 아까는 게터만 만들었는데 세터들도 더 추가해서요. 이렇게 세터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세터를 호출하는 거죠. 세터는 퍼블릭이니까요. 그러면 셋, 네, 이런 스타일로요. 셋. 왜냐면 지금 다이렉트는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디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내 클래스 거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슈퍼예요. 이제 상속 관계가 들어가니까 부모 클래스랑 내 클래스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내 클래스는 디스가 맞고요. 부모 클래스는 슈퍼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슈퍼인데 슈퍼에 예를 들면 네임에다가 네임을 집어넣고 싶은데 이 네임 변수가 프라이빗이잖아요.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세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럼 4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안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쓰면 좋잖아요. 생성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가 빠졌나요? 참 제가 이어를 빠뜨렸네요. 인트 이어를 빠뜨렸습니다. 인트 이어가 들어가야 되고 이어.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름, 학번, 전공, 학년이 스튜던트 클래스로 전달되는 거예요. 생성자.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로 값이 4개가 전달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름, 학번, 전공, 학년은 내 거가 아니라 부모 클래스에 보내야 되니까 이 슈퍼라는 게 슈퍼 가로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전달이 쭉 들어갔고요. 자, 아까 여기 제가 학년을 빠뜨렸죠. 생각해보니까 학년 추가할게요. 뭐 1학년이다. 학년이 아까 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추가하고 이제 실행시켜보면 이제는 계산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이에요. 상속이라는 건 기존에 작성된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익스텐즈 다음에 상속받을 클래스 이름을 적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근데 프라이빗하고 생성자는 상속이 안 되니까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 프로텍티드를 써도 되고 퍼블릭 메서드는 땡겨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슈퍼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도 상속 예제인데요. 자, 이 에어리어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거기에 지금 가로 세로 가로 변수 세로 변수 만들어서 이제 get area라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볼륨이란 클래스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높이까지 추가해서 이제 부피까지 계산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area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럼 여기 상속받으면 익스텐즈 하게 되면 이 기능들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프라이빗은 안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성자도 안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가 넘어오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볼륨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이게 있으니까 물론 여기다가 가로 세로 높이 변수를 다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재사용하자는 거죠, 코드를요. 네,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쓰는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볼륨 클래스 사용하는 예제. 그러니까 클래스가 3개가 작성이 돼야 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에어리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네, 생성자 2개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변수, 기본 생성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get 에어리어 호출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면적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볼륨이란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볼륨인데 부모 클래스가 에어리어고 현재 클래스가 볼륨이에요. 추가 볼륨이란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여기다 extends 해서 에어리어. 자, 그러면 클래스의 이제 자식 클래스 extends 다음에 부모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럼 이 에어리어 클래스의 기능이 이쪽으로 포함이 돼 버리는 거죠.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볼륨 클래스 만들었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작성했던 에어리어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럼 에어리어 클래스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프라이빗은 빠지죠. 못 쓰죠. 생성자는 빠지죠. 못 쓰죠. 그러면 이거 하나를 쓸 수가 있게 됐네요. 그럼 get 퍼블릭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보시면 get 에어리어가 내 클래스 게 아니죠. 여기를 우리가 지워버리면 get 에어리어 이거 내 클래스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근데 상속을 받았으니까 여기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면적이잖아요.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부피 변수, 이게 높이 변수고 생성자에다가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해 부피가 나오니까요. 자, 얘는 하이트는 내 변수니까 바로 전달하면 되는데 부모 클래스 이 두 개의 변수는 부모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뭐 세터를 만들었다고 호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성자를 만들었으니까 생성자로 호출할게요. 생성자 호출할 때는 슈퍼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는 겁니다. 예. 일단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좀 이따 이제 작성을 하겠지만 뭐 볼륨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new 볼륨. 그러면 이 볼륨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근데 얘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에어리어 클래스 상속 받았으니까 부모 클래스가 완성돼야 자식 클래스가 완성될 수 있겠죠. 상속 관계니까. 네, 그래서 10과 20과 30이 여기로 일단 오잖아요. 12,
위스에 오고 20이 랭스에 오고 30이 하이트에 오겠죠. 근데 볼륨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이 에어리어가 완성돼야 돼요. 부모 클래스가. 그럼 10하고 20이라는 값이 에어리어 클래스에 전달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슈퍼라는 이 키워드, 얘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슈퍼에 보면 결국 이 코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네, 보면 여기 2개짜리가 있죠. 정수 2개짜리가 있는데 여기 정수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10하고 20이라는 값이 여기에 전달돼서 위스 랭스 변수에 전달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이트가 저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v.get 볼륨 이렇게 하게 되면 get 볼륨이 호출되면서 get 에어리어가 호출되고 면적이 나오는 값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부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이제 클래스를 더 작성해 볼게요. 볼륨 유즈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코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도서 정보 관리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이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책 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단가까지만 만들고요. 프로텍티드로 하면 자식 클래스에서 바로 쓸 수가 있고, 프라이빗 하면 또 뭐 쓰죠. 자, 이거 만들고 게터와 세터를 쭉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북셀이란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북을 상속받게 할 거고요. 거기에 수량과 판매 순위와 판매 금액을 만들 거예요, 변수를. 그리고 여기도 게터 세터를 쭉 만들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단가에다 수량 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만약에 10만원 이상이면 이제 10만원을 초과하면 10% 할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10% 할인하라는 뜻이잖아요. 0.9를 곱하면 90%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먼저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변수들에 대해서 게터 세터를 한꺼번에 다 만들게요. 게터 세터 만들 때는 우클릭하고 소스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 select all에서 다 선택하고요. generate 하면 만들어지죠. 자, 두 번째로 북 클래스를 상속받는 북세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북세일 클래스고요. extends 북,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죠. 방금 전에 만든 북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되고요. 추가되는 변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북 클래스 상속받았고, 이게 수량, 판매 순위, 이거는 금액, 판매 금액인데, 판매 금액은 단가랑 수량. 자, 지금 단가 수량은 어디 있어요? 여기 현재 클래스에 없습니다. 없고 북 클래스에 있습니다. 아니, 단가가 이제 북 클래스에 있고, 수량은 여기 있죠.
북클래스의 프라이스하고 현재 클래스의 어마운트를 곱하면 되고요. 근데 10만원 초과하면 10% 할인하는 걸로 할게요. 예, 우선 게터 세터를 3개에 대해서 다 만들겠습니다. 소스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누르고 Select All 누르고 Generate 누르면 다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etMoney, 뭐 이게 getMoney에서 고쳐도 되고 setMoney에서 고쳐도 될 것 같은데요. setMoney에서 고치는 걸로 할게요. setMoney를 좀 고칠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setMoney에 이제 이게 getter하고 setter는 이게 딱 정형화된 함수라서요. 좀 안 고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안 고치고 따로 이제 함수를 만들든지 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바로 고쳐서 쓰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setMoney를 이런 형태로 고치려고 그래요. 매개 변수를 지워버리고 계산을 하고 10만원 넘어가면 90%만 주겠다. 90%만 할당하니까 10%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일단 여기 괄호 안에 int money를 지우고요. 자, 근데 프라이스 변수를 쓰려고 했더니 못 쓰죠. 왜냐면 북클래스에서 프라이스 변수를 뭐로 만들었어요? 접근 권한을 프라이빗으로 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get price 메서드로 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퍼블릭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get price 함수로 출하는 걸로 하겠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만원이 넘어가면 0.9로 곱하면 90%만 해서 이게 더블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 할인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출력 함수 호출하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출력 함수. 자,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클래스의 이 수량, 순위, 금액은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못 쓰죠. 그래서 get 함수를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거는 그냥 변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 탭으로 구분을 지을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단가까지는 내 클래스 거가 아니고 부모 클래스 거니까 퍼블릭 메서드로 호출해야 되고요. 수량, 금액, 순위는 내 거니까 그냥 바로, 예, 물론 getter 써도 되는데 변수 바로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변수를 바로 호출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프라이빗으로 했던 변수들을 프로텍티드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프라이빗을 프로텍티드로 바꾸고 코드가 바뀌면 바로바로 저장하시는데요. 저장할 때는 이 디스켓 한 장짜리 아이콘이 현재 파일만 저장하는 거고요. 디스켓이 3장 겹쳐 있는 게 있죠. 이거는
현재 작업 중인 파일들 모두를 다 한꺼번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저장시키고, 예, 그러면 이제는 프로텍티드로 바꾼 후에는 아까 함수를 호출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함수 대신에 이렇게 이름으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여기가 북네임이었죠. 그럼 여기를 놔두고 수거 처리하고 이제 변수명을 바로 써도 이제 된다는 얘기죠. 변수하고 함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변수는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되고 함수는 뒤에 괄호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다 변수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를 북세일 클래스를 사용하는 북세일 유즈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예, 이렇게 new하고 객체를 만들고 set 메서드를 호출해서 값들을 입력하고요. 예, 그리고 출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세일 유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따로 이제 생성자나 입력 함수 안 쓰고 세터를 다 일일이 호출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때 약간 좀 융통성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산입니다. 네, 계산함수 호출하고 출력하게 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서명 약간 좀 밀렸었는데 밀려 쓰는 거는 뭐 이게 콘솔이니까 콘솔에서는 자리수 맞추려면 좀 약간 복잡하잖아요. 자,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단가, 수량, 금액이고요. 이게 순위가 맨 뒤로 밀려 있어요. 네, 순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될 부분이요. 클래스를 선언한 다음에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속을 여기죠. 여기가 핵심이고요. 상속 받았고 이쪽에서는 이 자식 클래스만 사용했는데 이런 변수들은 원래 이 북세일 거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함수들. 네. 근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을 받게 되면 다른 클래스의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또 비슷한 예제인데요. 이번엔 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상품 코드, 상품 이름, 제조사, 제조일자, 프라이빗으로 할 거고요. 상품 코드는 정수형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스트링, getter, setter를 쭉 만들 거고요. 예, 생성자를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클래스를 상속받은 세일 클래스 만들 거고요. 단가, 수량, 금액. 그러면 앞에 선언했던 것들이 쭉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입력을 제품 코드, 품명, 제조사, 제조일자, 단가, 수량까지 입력하면 금액은 곱하기 하면 되니까요. 계산이 될 거고 출력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인풋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풋이라는 함수, 생성자를 안 써보고 또 세터도 안 쓰고 여기서는 인풋 함수를 써보겠고요. 근데 앞에가 프라이빗이니까 부모 클래스의 내용들은 다이렉트로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et 코드, 뭐 set name 이런 식으로 함수로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계산함수. 출력할 때도 부모 클래스의 변수에 직접 못 가니까 이렇게 함수로 호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고 값을 쭉 입력해주고 계산해주고 출력하는 기능 만들 거고요. 예, 그럼 먼저 프로덕트를 만들도록 하시죠. 네, 결국 게터 세터를 만들겠습니다. 게터 세터는 클릭 소스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select all하고 generate 한번 만들어주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프로덕트 클래스를 상속받을 sale이란 클래스의 sale이고요. 네, 익스텐즈죠. 익스텐즈 프로덕트. 그럼 프로덕트 클래스에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 클래스에 이 프라이빗이 아닌 것들, 또 생성자, 프라이빗하고 생성자 빼고 나머지는 다 사용 가능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변수 추가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벡터 세터도 만들겠습니다. 예, 변수 3개 추가하고 벡터 세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자료 입력을 생성자로도 할 수 있고 또 세터를 이용해서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한데 input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고요. 상품 코드, 상품 이름, 더블 탭 컴퍼니죠. 예. 제조사, 예, 제조사. 그다음에 제조일자, 여기가 가격, 수량 해서 자, 근데 이 금액은 계산할 거니까요. 2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뺐어요. 그럼 여기는 내 거니까 괜찮은데 이 4개 있죠. 여기는 내 클래스 거가 아니라 부모 클래스 거거든요. 자, 부모 클래스 거 호출할 때는 지금 프라이빗이니까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set 코드, set name, set company, set date. 네. 자, 나머지 3개는 나머지 2개는 내 거니까 전 직접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키겠고요. 예, 부모 클래스에 직접 넣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퍼가 부모 클래스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애석하게도 여기가 그 프로덕트 클래스에 얘네들이 다 프라이빗이니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set 코드, set name 이런 식으로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이건 자기 거니까 그냥 직접 쓴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계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calc란 이름으로 만들겠고요. 네,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입력 함수 만들고 계산 함수 만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은 이 내용들 2개 다 합쳐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프린터란 이름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단가, 수량, 금액은 내 클래스 거니까 변수를 바로 쓰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get 메서드, 이번엔 get 메서드로 수려야 됩니다. get 코드, get name, get company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코드, 상품 이름, 제조사, 제조일자는 내 클래스 변수가 아니니까 퍼블릭한 get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나머지 세 개는 내 거니까 변수명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클래스 이제 sale use 클래스 이거 만들겠습니다. sale이라고 객체를 만들고 input 함수 호출해서 맨 앞에 게 제품 코드, 품명, 제조사, 제조일자, 단가, 수량 곱하면 집어넣으면 계산, 금액 계산하고 출력하겠습니다. 상속을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세일 유즈를 만들 때요, 세일 유즈 이렇게 하고 익스텐즈를 여기다 직접 해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일 클래스를 상속받을 아니죠. 지금 상속이 아니죠. 상속인 경우에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 테스트 02 클래스가 프로덕트를 상속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직접 적어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테스트 02를 만들면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슈퍼 클래스라고 있죠. 이게 상속받을 클래스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java.lang.obje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클래스에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브라우저가 있어요.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프로덕트 치면은 ch09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라고 선택이 되죠. 그렇게 하고 OK 하고 피니시 누르면 여기까지 코딩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속받을 때. 그럼 세일 유저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요. 인풋 함수를 호출해서 인풋 함수 s.input 하면 이게 쭉 돈머리 나오죠. 여기에 맞게 값들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시고요. 계산, 또 출력. 그러면 코드, 품명, 제조사, 날짜, 약간 좀 자리 밀리는 거는 탭 같은 거 하나 더 넣어주면 좋습니다. 단가, 수량, 금액까지 나오게 됐습니다.